디렉터 X의 가상 제국이 폐허가 된 자리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와 비릿한 금속의 향취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진은 자신의 실험실을 개조하여 전 세계로 흩어진 닥터 제로의 기괴한 파동을 추적할 수 있는 양자공진 감지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강철의 질감과 창백한 모니터의 광위가 교차하는 마치 이성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태진의 손가락은 다시금 키보드 위를 춤추며 네트워크의 심해에 가라앉은 닥터 제로의 썩은 유물들을 하나둘씩 화면 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것은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등에 박힌 상흔을 만지며 현실을 유린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힘을 부수겠다는 침묵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팀의 가장 든든하고도 무자비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그 곁으로 연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공포에 떨던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을 자유자재로 편집하고 뒤트는 그녀의 초현실적 감각은 닥터 제로가 설계한 기하학적 미궁을 파괴할 마스터키로 거듭났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겪었던 지옥을 타인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결기를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논리로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닥터 제로는 인간의 영혼을 데이터화하려 했고 그 잔재들은 지금도 도시의 혈관을 타고 변종 바이러스처럼 증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비웃는 그 오만한 진화를 영원히 삭제 딜리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태진의 메인 스크린 중앙에 피빛으로 일렁이는 기괴한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닥터 제로의 초기 실험 중 하나였던 인간의 기억을 보석에 박제하는 광기 어린 프로젝트의 생존자가 도시 어딘가에서 연쇄적인 실종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진은 묵직한 가죽 재킷을 걸치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좋아, 이 미친놈들의 예술 파티에 우리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가주지. 연우는 자신의 손끝에서 일렁이는 미세한 노이즈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번 상영작도 꽤나 비릿하겠네요. 감독님들 긴장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아지트의 중심부는 태진의 집요한 완벽주의가 투영된 양자 데이터 코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의 벽면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버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처럼 은백색의 박동을 내뿜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냉각수 파이프는 비취색의 기묘한 빛을 띠며 고요한 웅웅거림을 토해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오존향과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진한 풍미가 섞여 있어 이곳이 최첨단 과학의 정점이자 동시에 필사적인 인간들의 사투 현장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코어의 반대편 도진의 공간은 야성적인 투지가 고여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샌드백은 그의 무자비한 주먹질에 터져나간 상흔들로 가득했고 한쪽 벽면에는 닥터 제로의 잔당들을 추적하며 수집한 기괴한 기계 부품들이 훈장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을 대신할 투박한 무기들을 정비하며 무겁고도 정직한 금속의 파차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의 조명은 태진의 구역보다 훨씬 낮고 붉은 빛을 띠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화약고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은밀한 구석, 연우의 공간은 마치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초현실적인 갤러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창문이 없었지만 벽면 전체를 덮은 특수 스크린 위로 연우가 편집한 가상의 가로수길과 찬란한 은하수가 실시간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명한 필름 조각들이 공중에 부유하는 환상적인 미장센 속에서 현실로 가져온 잔해들을 분석하며 자신의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녀의 공간은 팀원들에게는 가장 이질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탄미적이고도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태진이 중앙 홀로그램 테이블을 가동하자 비릿한 선열의 미학이 담긴 사진들이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이번 사냥감은 스스로를 메모리 주얼러라 부르는 광기 어린 예술가입니다. 닥터 제로의 기억 결정화 기술을 도용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강제로 뽑아내어 기억의 결정체로 가공하죠. 화면에는 눈동자의 빛을 잃은 채 살아있는 시체가 된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슴 위에 놓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루비빛 보석이 비쳤습니다. 그 보석은 희생자가 평생 간직했던 가장 찬란한 사랑의 기억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연우는 보석의 영롱한 광채 속에서 희생자들의 가느다란 비명을 읽어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추악한 강탈이라니. 이 보석상이 만든 갤러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이겠네요. 도지는 묵직한 외투를 걸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보석이 예쁘면 뭐해, 그 주인이 괴물인데. 가서 그 화려한 장식장들을 통째로 박살내주지. 희생자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구속된 채 자신의 머리 위로 하강하는 기억 추출기를 공포 어린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주얼러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장갑을 낀 채 마치 보석의 원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의 그 구차하고 짧은 생애에서 오직 이 기억만이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될 테니. 무겁고 추악한 육신은 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최면을 걸듯 감미로웠으나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은 뱀의 혓바닥처럼 번뜩였습니다. 기계가 가동되자 희생자의 관자놀이에서 은백색의 신경삭들이 허공으로 뽑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심부에 새겨진 소중한 순간들이 데이터에 가닥이 되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추출된 기억들이 특수 제작된 진공 도관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기적 같은 연금술이 펼쳐졌습니다. 추출되는 기억의 성질에 따라 도가니 속의 액체는 각기 다른 황홀한 광위를 내뿜으며 고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 수줍은 고백과 떨리는 손길이 응축된 기억은 노을빛을 머금은 파파라차 사파이어의 분홍빛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심장 박동에 맞춰 명멸하듯 애틋한 광채를 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억은 깊은 바다보다 더 진하고 평온한 로열 블루의 광채를 띄었습니다. 그 푸른 빛은 보는 이의 영혼까지 정화할 듯 성스러웠습니다. 성공의 환희와 열정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와 마침내 쟁취한 승리의 순간은 태양의 파편을 박아넣은 듯 찬란한 카나리 옐로 다이아몬드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석이 완벽한 형태를 갖춰갈수록 희생자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탱하던 가장 빛나는 조각이 거세당한 육체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주얼러는 핀셋으로 갓 태어난 루비빛 보석을 집어들어 조명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연인이 서로를 향해 마지막으로 보냈던 애절한 연민의 기억이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눈부신 선열의 빛인가. 인간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지만 이 기억은 나의 갤러리에서 영원히 불멸할 것이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보석을 비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수십 개의 보석들이 각기 다른 사연의 빛을 내뿜으며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의 정점이자 동시에 인간성을 도륙한 잔혹한 전리품들의 묘지였습니다. 마천루의 최상층, 구름조차 경배하듯 비켜가는 루나 크리스털 갤러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영혼을 도려내어 세공한 보석들이 전시장마다 박제되어 기괴하리만큼 찬란한 광위를 뿜어내는 탐미적 지옥이었습니다. 가면 뒤로 숨겨진 오만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로 헌터스 세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이 화려한 연옥의 심장부로 침투합니다. 연우는 자신의 가녀린 곡선을 유려하게 타고 흐르는 심연의 자줏빛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가린 은재 가면은 섬세한 나비의 날개 모양이었으나 그 뒤에 숨겨진 눈동자는 차가운 편집자의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녀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귀빈들 사이를 유영하자 그녀의 발걸음마다 미세한 초현실적 파동이 일어나 갤러리의 보안 카메라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연우는 보석함 속에 갇힌 희생자들의 기억이 내뱉는 가느다란 비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얼러가 숨겨둔 비밀 아틀리에의 위치를 감각적으로 추적해 나갔습니다. 태진은 갤러리의 메인 서버실과 연결된 통신실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깔끔한 연회 스태프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손목시계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광섬유 촉수들은 이미 건물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흐르는 수천 줄의 보안 코드를 집요하게 해체하며 주얼러가 기억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특수 양자 파동의 근원지를 탐색했습니다. 연우씨 3시 방향 대형 초상화 뒤에 숨겨진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 비밀 작업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놈은 지금 새로운 원석을 가공하려는 중입니다. 갤러리의 외곽 경호원으로 위장한 도지는 묵직한 검정 수트가 터져나갈 듯한 위압감을 풍기며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눈은 주얼러의 개인 무장 가드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소매 아래 숨겨둔 금속 너클을 만지며 이 화려하고 역겨운 유리의 성을 단숨에 박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진아, 문 열어. 이 가짜 보석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꼴을 오늘 꼭 보고 말 테니까. 마침내 연우가 비밀 통로를 통해 작업실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에서는 주얼러가 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와 보냈던 따뜻한 오후의 기억을 추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추출기 속에서는 이미 황금빛과 오렌지빛이 뒤섞인 임페리얼, 토파즈 같은 영롱한 액체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얼러는 가면을 쓴 채 나타난 연우를 보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에 가장 아름다운 손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당신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투지의 기억. 그것을 보석으로 만든다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겠군요. 연우의 손끝에서 푸르스름한 스파크가 튀어올랐습니다. 그 보석 당신의 무덤 위에 장식해드릴게요. 감독님, 예술가라더니 문잠그는 취향은 참 고약하군. 폭발적인 파열음과 함께 강철로 된 비밀 작업실의 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등장한 도진의 신형은 마치 분노한 대지의 화신 같았습니다. 주얼러가 고용한 무장 가드들이 전술 사격을 퍼부었지만 도진은 가상 세계에서 단련된 비현실적인 반사 신경으로 탄환의 궤적을 비껴갔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너클은 가드들의 헬멧을 박살내고 화려한 진열장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흩날리는 크리스털 파편들은 조명을 받아 은하수의 파편처럼 쏟아졌고 그 찬란한 낙하 속에서 도진의 주먹은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얼러가 당황하며 특수 제작된 광학 은폐막 뒤로 몸을 숨기려던 찰나 연우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보랏빛 광위로 일렁이자 주얼러가 믿고 있던 현실의 공간이 기하학적인 노이즈와 함께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프레임 안에 숨을 생각 마세요. 여긴 이제 내가 편집하는 공간이니까. 연우의 의지에 따라 작업실 벽면에 박제되어 있던 수만 개의 보석들이 일시에 공중으로 부유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정지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보석 속에 갇힌 희생자들의 원한 섞인 파동을 실체화하여 주얼러를 향해 빛의 화살처럼 쏘아보냈습니다. 주얼러는 자신이 훔친 기억들의 눈부신 광위에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태진은 난전 중에도 기억 추출기의 메인 콘솔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프를 켜듯 키보드 위를 활주하며 닥터 제로가 설계한 영혼 동기와 프로토콜을 역전시켰습니다. 데이터는 결코 소멸하지 않아. 주인을 잊었을 뿐이지.
지금부터 이 가짜 보석들을 기억의 강으로 되돌리겠어. 태진이 실행키를 누르자 진열되어 있던 보석들이 액체화되어 증발하듯 영롱한 빛의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그 빗줄기들은 갤러리 바깥 영혼을 빼앗긴 채 인형처럼 앉아있던 희생자들을 향해 유성우처럼 날아갔습니다. 잿빛으로 죽어있던 희생자들의 눈동자에 다시금 첫사랑의 설렘과 어머니의 온기가 스며들며 생명의 빛이 돌아오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빼앗기고 빈 껍데기만 남은 기계 장치들 사이에서 메모리 주얼러는 초라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찬미하던 보석들은 이제 평범한 돌조각이 되어 바닥을 굴렀고 그의 화려한 가면은 도진의 발에 짓밟혀 가루가 되었습니다. 태진은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 그 자체야. 그걸 장식품으로 삼으려 한순간 넌 이미 내 자신의 기억조차 가질 자격을 잃은 거지.